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유창수 PD,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 뭡니까? 월성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의 지하수 배수로 등에서 고농도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 그 농도가 이 기준치의 18배에 이른다. 이런 보도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이 보도에 대해서 방사능 물질이 통제를 벗어났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과장됐다. 너무 과장된 내용들로 위험을 너무 키우고 있다.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제 안정성 문제를 넘어서 민주당에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월성 원전 폐쇄가 불가피했음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 논란이 확산되는 과정을 좀 볼까요? 원래 이 문제가 지금 뭐 완전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좀 뭐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월성 1호기의 사용 후 해경로 저장조의 차수막이 2012년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저장조가 있는데 거기에를 물로 이제 막아놓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거를 2012년에 파손이 돼가지고 2018년에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원이 규제기관에 보고를 하고 2019년에 방사능 유출 조사를 하고 2020년에 월성 원전 부진의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네. 차수막 복구는 올해 6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런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난달에 12월에 그 탈핵 신문이라는 뭐 이런 전문지가 네. 보도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새고 있다. 어허. 이렇게 보도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삼중수소가 특정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측정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도를 하고 포항 MBC가 최근에 그거를 거의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게 이 지역 내에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갑자기 이번에 짜잔 하고 밝혀진 건 아니고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도를 하면서 더 커진 거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쟁점이 뭐냐면은 예. 내부에서는 어쨌든 삼중수소가 이게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잘 처리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먹는 지하수에 이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쟁점인데 그렇죠. 한수원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관리 잘 되고 있다라는 거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같이 합동조사해보자. 이제 이런 쟁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한수원과 시민사회는 이제 그 논란인 거고 정치권에서는 또 그 논란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차원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정치권이 끼어들면서 이게 복잡해진 건데 월성 1호기 그러니까 조기 폐쇄 논란과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근거를 여기서 찾는 거죠. 거 봐라. 이러니까 조기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제 민주당은 그런 주장인 거고. 그렇죠. 국민의힘은 지금 수사가 검찰이 그 조기 폐쇄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 이거 좀 무마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 사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거고. 이제 정치 정점으로 이렇게 좀 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들은 그 노출된 삼중수소 피폭량이 바나나 6개 또는 뭐 멸치 1g이면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엑스레이 1회 촬영의 100분의 1 정도와 동일한 수준인데 거기다 삼중수소는 일상에서도 흔히 검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걸 받아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민주당이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다 얘기하고 있고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렇다면 같이 조사하자. 지금 27곳의 모든 지하수 관측 우물에서 이게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가 이미 전부터 많이 되었고요. 2014년에도 보도가 됐었고요. 2015년에도 월성원전 20km 밖 주민 몸에 삼중수소가 축적됐다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당시 울산시가 역학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도 12월 16일 시사저널, 12월 24일 한겨레 보도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치권에서는 이제 월성원전의 그 경제성 조사 문제 또 그 감사원 조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웠지 안정성 얘기는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8일에 한겨레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를 제대로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때도 월성원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거지 안전성 문제를 강조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월 7일 MBC 보도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권이 시끄러워지는 거 보면은 이제는 그 쟁점이 옮겨간 것이지 문제가 더 커졌다거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벌어졌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안전성 부분인 거잖아요. 정말 진짜 안전한 거, 정쟁을 떠나서 정말 안전한 건지 유출된 건 없는 건지 괜찮은 건지 이거 좀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죠. 예, 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방송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전부 확인하진 못했지만 대부분 언론이 이 인터뷰 내용을 받아서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그리고 그가 여권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유일한 야권 후보라 생각하는 것 같다. 4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3자 구도가 돼도 야권이 승리한다. 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 네. 그 발언 하나하나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너무 문학적인 표현이어서. 네, 아니나 다를까 많은 분들도 별의 순간 한번 갸우뚱하시고 게다가 야당이 아닌 여권의 대통령 후보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정치란 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이 얘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솔깃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정치권의 파장이 상당하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 생각과 분석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냥 수사인지 어떤 의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화제가 된 거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3자 구도가 돼도 야권이 무조건 이긴다. 그렇게 분석했다는 부분인데요. 예. 예, 안철수 대표가 당에 입당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정말 그 95년에 그랬던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박찬종, 조순 뭐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를 보면은 3자 구도 돼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모델이 재현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상황이 다른 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계속 분분합니다.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김준일 대표. 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박찬종 후보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면서 뭐 여론조사 1위, 심지어 우유 광고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봐라 마지막에 3자 구도에서 조순 후보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은 빗대서 하신 겁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건 진짜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3자 구도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표가 나올지는 지금 뭐 예비조사 정도의 상황에서. 근데 3자 구도가 반드시 야권이 단일화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지만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김종인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가급적이면 야권 단일화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야권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높은 안철수 대표한테 뭔가 힘을 더 실어주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우리 이길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일단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야 된다 예, 그거죠. 예. 뺏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일관된 지금 이제 취임을 하면서 비대위원장의 일관된 목소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어떤 당의 강화 이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 인사들이 계속 뜰 때마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윤석열 총장일 수도 있고 안철수 대표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자만하지 않게 감이 없다라고 계속 이제 이쪽에 이제 양쪽을 다 견제구를 놓으면서 이 당의 비호감도가 높은 이 당에서 어떻게 하면은 후보를 낼 것인가를 지금까지 지속해 왔고 그저께 이제 인터뷰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이다 그런 이렇게 봐야 될 것 맥락이라고 같아요. 보세요. 예. 이 단일화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어떤 자강론적인 측면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겠는가. 윤창수 PD.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그 95년 상황과 지금 상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그런 분석도 많은데요. 95년 상황을 보면은 당시 그 정치판을 호령하던 그 삼김, 네. 그 DJ와 JP가 다 조순 후보를 밀었거든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냐 하는 게 있고요. 또 당시 민주당 조직력에 비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전직 대통령들 탄핵을 겪으면서 많이 약해졌다. 그때처럼 밀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고요. 그래서 야권에서는 오히려 95년보다는 11년 전에 박원순 모델이 더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당시 2011년에 박원순 모델을 보면은 야권이 그 똘똘 뭉쳐서 단일 후보를 만든 거죠. 그렇죠. 그 외부에 있는 박원순 후보를 영입한 셈이 됐고요. 그래서 박원순 대 민주당에서 뽑힌 박영선 네. 다시 투표를 한 여론조사를 한 이런 그래서 거잖아요. 외부 후보지만 민주당이 밀어줘서 이겼던 건데요. 그래서 95년이냐 2011년이냐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박찬종 후보나 박원순 후보가 당시에 네. 그 양당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 외에는 사실은 공통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는 올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제3지대 돌풍이 어떻게 결합되느냐 이게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별의 순간하고 여권의 후보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들 해석하셨어요? 어제 들으면서. 어제 그 자유한국당 대표 지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목리 정치다. 뭐 이래서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했죠.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이게 야권 지지자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좀 비판을 했는데요. 그건 이제 단일화에 대한 얘기고 별의 예. 순간에 대한 얘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뭐 당도 나라도 어렵게 만든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가 아닌 여권 후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말을 했겠느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이거는 견제하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견제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아까 김준일 대표가 얘기했던 자각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후보가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만 부각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견제 이런 게 아니었겠느냐 보시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예, 정치권 얘기 좀 나눠봤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죠. 예,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졌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어제 있었는데요. 네. 이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논란이 큽니다. 그러니까 옥시하고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가 났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쓰였던 물질과 이 두 회사가 썼던 물질은 다른 거예요? 예. 이 회사들이 사용했던 건 CMIT,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였는데요. 이게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결 이유였습니다. 동물 실험과 역학조사까지 했지만 폐질환과 천식에 영향을 줬다 결론 내린 보고서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판단인데요. 아니 검찰이 뭐 이것저것 다 보고서 갖다 제시한 것 같던데 그것만으로 부족했다는 거군요. 예, 명확히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환경부가 그동안은 CMIT나 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상반이 되고요. 네. 지금 피해자들도 그 제품을 써서 사망에 이르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이 피해자들은 무슨 제품을 썼다는 얘기냐. 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 인정을 못 하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쟁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성분에 대해서 얼마나 위해한가 아닌가를 입증을 못했다라는 건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일단 위해성 실험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물질을 발라보는 겁니다. 몸에. 예. 피부에 이제 우리가 뭐 화장품 같은 거 쓸 때 이렇게 발라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먹어보는 겁니다. 하나는 흡입을 하는 거예요. 예. 호흡기로.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기준도 다르고. 근데 일반적으로 호흡 실험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분을 실제로 이렇게 호흡을 하게 돼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가 많아서 필요하다라면 이제 나중에 뭐 추가로 한다든지 뭐 이런 거고 여기에서 나왔던 CMIT, MIT 이것도 호흡 그 실험이 없었던 거예요. 기존에 그런 논문들 그 전에. 연구 보고서들이 많이 없었다. 없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예. 이제 사회적 참사로 벌어지니까 예. 2016년, 2017년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그리고 예. 2017년에서 2019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호흡 했어요. 실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건데 이미 이제 이거는 기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한 건데 여기에서도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유해 물질인 건 맞지만 예. 이분들이 겪고 있는 그 폐질환이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끝내 찾지 못했다. 근데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옥시가 했었던 그 PHMG하고는 예. 이거는 명확하게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유죄가 난 것이고 이거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왜 사회적 참사 위원회에서 다 이 옥시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다 포함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치가 하는 일과 법이 판단하는 일은 달라야 된다. 영역이 다르다. 정치는 다 그냥 포괄적으로 아우르지만. 인정을 해줬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래요. 뭐 재판부도 굉장히 한숨을 쉬면서 판결 내리면서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데 어떡하겠느냐라는 뭐 이런 식의 결론이었다고 해요. 예, 뭐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 판결을 내렸죠. 그러게요. 예. 뭐 피해자들의 모습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많이 아픕니다만 결국 증거로 얘기해야 되는 게 법정인 거니까 2심, 3심에서 어떤 또 증거들이 제시될지 더 제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